충분한 식사는요, 항암 위험률을 몇 퍼센트 줄인다고요. 암세포가 굶어 죽을 수 있는 방법. 매일 먹었을 때 어떤 것을 먹으면 암세포가 굶어 죽을 수 있을까? 첫 번째, 현미입니다. 현미가 우리 몸에 절대적인 영양소를 가진 완전식품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동양인에게 있어서 현미보다 더 좋은 식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화율이 낮지만, 소화가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를 더 꼭꼭 씹어 드시면 돼요, 사실. 그리고 현미를 어떻게 드시면 되냐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타액이 나오도록 드시게 되면 충분히 다 소화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차라리 내가 만약에 현미에다 뭐를 섞어 먹느니 차라리 한 숟갈을 덜 드시는 게 낫습니다. 오늘은 현미가 어떻게 암을 억제시킬 수 있을까? 이게 여러분들이 암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암이 없는 분들에게는 그냥 예방이 됩니다. 예방이. 물론 오늘 저 현미밥 먹는데도 암이 걸렸어요. 그럴 수 있겠죠. 현미 먹으면서 스트레스 받는다든지, 현미 먹으면서 고기 많이 먹는다든지, 현미를 안 씹어 먹는다든지. 그러니까 현미에 대한 그 효과를 못 느끼신 분들의 대부분이요, 정상적으로 섭취하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음식도요, 약이 될 수 있고 독이 될 수 있어요. 자, 현미 속 껍질의 항암 효능, 이건 국제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콜로라도 주립대 연구 논문에서 다룬 내용인데요. 암 예방 및 치료에 커다란 전기를 가져다 줄 것으로 발표한 현미 껍질. 현미 껍질. 이게 사실 우리가 현미와 백미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브라운 쌀은 겉에 껍질만 있는 것 뿐이에요. 그죠? 우리는 보통 껍질을 벗기고 쌀 눈을 벗긴 다음에 먹죠. 그것을 백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껍질, 즉 그냥 안에 있는 탄수화물 덩어리 외에 그 껍질, 겉껍질까지 포함된, 완겨 말고 껍질까지 포함된 그 현미에 어떤 성분이 있는가, 어떻게 항암적 작용을 하고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정확하고 너무나도 확실하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콜로라도 주립대의 리안 교수 등이 공동 저술한 이 논문이 전 인류에게 값싼 항암제로 표현했어요. 그럼 매일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의식 안 하고 대충 씹어 먹으니까 항암제가 안 된 거예요. 그냥 나가니까. 이 값싼 항암제 또는 암 예방 항암제로 소개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암에 안 걸린 분들, 아니면 비만, 당뇨, 혈압, 전 단계 질환들이 있는 거, 아니면 대사 증후군 있는 분들 모두에게 포함이 되세요. 현미 껍질은 암뿐만 아니라 장 건강에도 획기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했어요. 자, 그 다음에 현미 껍질에는 난소화성 탄수화물인 펙틴, 아라비노킬란, 아라비노키시란, 리그닌, 셀룰로스, 헤미셀룰로스, 이런 성분들이 쭉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보통 우리가 유산균 있잖아요, 바이오틱스. 근데 현미 자체에 프리바이오틱스가 들어있어요. 현미 자체. 그러니까 우리가 유산균 안 먹어도 됩니다. 이것만 먹으면요. 유산균보다 훨씬 더, 아니 10배, 100배 훨씬 더 좋습니다. 자연 유산균을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리잖아요. 항상 콩도 있고요, 현미 있고요, 아마씨, 이런 것들은 정말 좋은 유산균들이에요. 유산균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시중에 파는 설탕을 발효한 프락토 올리고당과는 달라요. 아예 달라요. 질이 다릅니다. 이런 프리바이오틱스는 대장 속에 있는 무엇을, 유익균들을 활성화시켜. 그러면 대장 내에 좋은 균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나쁜 균들이 그럼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암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대장 속에 유익균이 활성화되잖아요. 우리 몸의 면역의 90%가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장에서 만들어져요. 장에서. 그래서 이 장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장에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자, 1차적으로 장에 관련된 암인 림프종, 결장암을 예방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미만 잘 씹어 드시면, 근데 난 현미밥 먹는데 현미는 이만큼 먹고 야채는 이만큼 먹으면 현미 식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대부분 많은 분들이 현미 식사 제대로 안 해놓고서는 나 현미 20년 먹었는데 소용없다, 20년 동안 현미 몇 숟갈 안 먹고 다 고구마, 감자 막 아니면 이런 거 야채들, 반찬들 막 많이 먹잖아요. 변도 안 좋아요. 여러분들이 현미 식사를 보식처럼 그냥 한다면 하잖아요. 그럼 변이 달라져, 변이. 자, 그 다음에 장내 유익균들이 이런 프리오바이틱스 성분을 먹고 발효하고 분해하면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러면 장 속에 유용 미생물들의 밀도가 높아지고 pH 농도가 조절됩니다. 그리고 면역세포가 어떻게 된다고요?
활성화된다고. 면세포 활성화돼요. 현미 껍질에 있는 파이토케미컬이 뭡니까? 식물성 화학물이죠. 즉 항산화 물질이에요. 항산화. 근데 그 항산화 물질 중에 뛰어난 게 현미에 들어있어요. 이 현미에는 중금속도 해결할 만큼 엄청난 기능이 있습니다. 농약도 해독을 해요. 지금 여기 현미 껍질 속에 항산화 물질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다 읽어드릴 수 없어요. 많이 들어보신 거 있을 거예요. 칼슘, 피탄산, 히스타딘, 그 다음에 알기닌, 베타카로틴, 트립토판, 비타민 B6, 마그네슘 이런 것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런 물질들이 암세포의 진행과 활성을 차단해버려요. 차단. 그리고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라디칼이 뭔가요? 프리라디칼은 활성산소예요. 활성산소. 그러니까 프리라디칼, 활성산소들을 우리 몸에 현미가 들어와서 차단시켜버립니다. 그럼 매일 현미를 먹어야 될 필요가 무조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미만 잘 먹어도 병이 낫습니다. 암이 있는 쥐에게 현미 껍질 성분을 섭취하게 한 뒤에 실험을 합니다. 그랬더니 실험 결과 위암, 식도암, 설암, 폐암, 간암, 관광암, 유방암, 피부암에 엄청난 효과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미만 잘 드셔도 암이 사라지는데 그 마지막 이유 중에 하나가 자, 이런 부분. 섬유질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노폐물을 가지고 해독을 하겠죠. 그 다음에 혈당 조절, 각종 필수 영양소, 그리고 현미 속에 들어있는 물질이 콜레스테롤을 조절해서 낮추고요. 그리고 현미를 먹게 되면 타액이 나와서 그 타액이 사실 우리 몸에 엄청난 약입니다. 그리고 또 현미의 좋은 물질들이 결국 우리 몸을 산화로부터 방지한다. 그 다음에 올리브를 먹으면 어떻게 암이 사멸되는지.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미국 연구팀이 올리브 속에 올레오칸탈 성분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이 암세포를 자살하게 만든다. 오늘 주제가 뭐냐면 암세포를 굶어 죽이자예요. 굶겨 죽이자. 얘네가 우리 몸속에 살 수 없는 환경. 첫 번째 조건이 현미를 계속 먹어주는 거. 그리고 올리브유를 자주 먹어주는 거. 매일 먹을 수 있는 거 설명드리는 거예요. 매일 먹어도 괜찮은 것들. 물론 하루 이틀 뛰셔도 상관없지만 자, 여기 보시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에 들어있는 올레오칸탈 성분이 암세포만 골라 죽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연합뉴스에서 전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연구 결과를 말씀드릴 거예요. 미국 러커스 대학과 헌터 대학 연구팀이 올레오칸탈이 암세포의 쓰레기를 저장하는 소포차 있죠. 우리 세포 안에 거기에 소포를 파괴해서 암세포를 저절로 죽게 만든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과학뉴스 포털 메디컬 익스프레스가 보도했어요. 시험관에서 암세포를 올레오칸탈에 노출시킨 결과 암세포가 30분에서 1시간 안에, 놀랍죠? 30분에서 1시간 안에 급속히 소멸됐다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동물성 지방의 페트라 접시 위에다 지방을 넣고 유방암 세포를 넣으면요 엄청 빨리 먹고 빨리 자라요. 근데 올리브유는요 암세포가 사멸합니다. 기름이 똑같은 기름 같은데 그죠? 고기 기름은 암세포가 커지고 올리브 기름은 암세포가 줄어든다고요. 그래서 이 세포가 손상되었을 때 세포 스스로가 자살하는, 즉 세포 사멸이 일어나는데 세포 사멸에는 통상 16시간에서 몇 시간이요? 24시간이 걸린대요. 근데 올레오칸탈에 암에 노출된 암세포가 한 30분에서 1시간. 보통 세포가 죽는데 예를 들면 제 몸속에 세포 하나가 비정상이 돼가지고 생기면 얘가 빨리 죽어야 돼요. 그래야 몸을 보존할 수 있어요. 그러면 보통 16시간에서 24시간 걸리는데 그때 올리브유 속에는 올레오칸탈이라는 이 성분이 몸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자살되는 시간이요 30분에서 1시간 내로 사라질 수 있대요. 접촉이 됐을 때요 먹었다는 시간의 기준이 아니고 거의 접촉됐을 때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올레오칸탈은 암세포 안에 있는 쓰레기통이자 재활용 센터인 리소솜에 구멍을 뚫어 폐기물이 쏟아지게 함으로 암세포의 사멸을 유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게 오토파지인 거예요. 꼭 굶어야만 오토파지가 아니고 자가포식,
먹어도 생기는 거죠. 어떤 분 전화 오세요. 먼저 저는 금식을 할 수 없어서 거기 입수 못 하는데요. 라고 하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나음에는 금식을 꼭 해야만 하는 줄 아세요. 하지만 금식을 안 해도 올리브 먹어도 네, 된다는 거 정리를 해봤어요. 암을 사멸시키는 올레오칸탈은 이렇게 올레오칸탈 암세포 사멸. 아까 제가 여기 읽어드린 내용을 그대로 정리한 거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세포 사멸이 복습하면 16시간, 24시간, 올레오칸탈에 노출되면 30분에서 1시간 된다. 네, 여기 보시면 올리브 오일은 건강에 유익한 성분 역시 함유되어 있다. 특히 목 넘김을 자극하는 매콤한 맛은 올레오칸탈이라는 폴리페놀 성분으로 무엇을 죽이는? 암세포를 죽이는 천연 항암제라고 썼어요. 천연 항암제. 엄청나죠? 그리고 천연 소염 진통제로 알려져. 제가 스페인 갔는데 목이 너무 아팠어요. 근데 스페인에서 그 올리브 미팅을 하고 선물로 주신 유기농 올리브를 받아서 양을 많이 마셨어요. 다음날 싹 사라졌어요. 이거 얼마나 회복력이 빠른지 놀라웠어요. 자, 유명 학술지 네이처 하면 다 아실 거예요. 네이처. 이 네이처에 실린 게리 보시안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중풍, 심장병, 특히 유방암, 폐암, 치매 개선에 도움이 된다. 네. 그래서 이 올리브를 먹을 때 우리 보통 쌉싸름 맛도 있고 뭐 종류에 엄청 많잖아요. 그 특이한 맛들, 그런 게 올로유로핀이라는 이 폴리페놀 성분인데 이런 것들이 당뇨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국제암연구소에 의하면 유방암 예방에 효과가 있대요. 유방암 예방에. 자,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올리브 오일에는 감칠맛을 내는 올레인산도 다량 함유되어 있어요. 강력한 천연 항산화제입니다. 그래서 밑에 올레인산은 암을 유발하는 주 원인인 세포의 산화를 어떻게 한다? 방지한다. 유전자를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이런 성분들 유럽 암 예방 저널에 실린 2004년 자료예요. 이거는 활성산소 제거, 암세포 성장 억제, 암 예방하는 최고의 식품입니다. 저는 강의 다닐 때 이 이야기를 꼭 해드려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올리브 싸고 좋은 거 먹기 쉬운 시대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렇죠? 대신에 이제 기준은 산도가 낮은 거, 좋은 올리브여야 됩니다. 이 약의 효과를 내려면. 그 다음에 올리브유가 유방암 극감 68%. 올리브유가 충분한 식사는요, 특히 50대, 60대, 70대 여성분들에게 유방암 위험률을 몇 퍼센트 줄인다고요. 스페인 나바라 대학교 연구팀이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올리브유를 앞으로 자주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나는 올리브 먹는데 왜 암이 안 주지?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그냥 드시면 암뿐만이 아니라 노화에도 좋고요. 그 다음에 레몬 있습니다. 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대 미국의 산토스 박사팀은 비타민 C가 줄기세포 안 특정 유전자를 발현하는 것을 억제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그래서 세포 안 유전 물질에 메티기가 붙으면 유전자의 형질이 변해요. 그러면 비타민 C의 촉매 역할이 이루어지고 암 예방 및 감소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레몬도 매일 먹을 수 있습니다. 단 레몬을 그냥 짜서 먹느냐 아니면 어떻게 먹느냐에 다르겠죠. 비타민 C는 과산화수소를 생성시켜서 암세포의 괴사를 유발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비타민 C, 레모네이드, 그 다음에 플라보노이드, 위암 발암 물질 중화시키고요. 암세포의 생성을 막아준다 보시면 되고요. 특별히 레몬이 암을 억제하는 기전이 비타민 C가 가장 높습니다. 레몬 안에 비타민 C. 항산화 효과로 세포 보호를 하고 면역 시스템을 강화시켜요. 그래서 암 발생을 막아줍니다. 놀랍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플라보노이드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포가 손상되는, 즉 유전자가 손상되는 거, 변형되는 걸 막아주고요. 염증을 억제시킵니다. 그리고 면역 시스템을 강화시켜요. 그 다음에 항염증, 염증이 억제돼요. 그러면 암 발생이 줄어듭니다. 세포를 변이로부터 막아주고 염증을 감소시켜서 암에 걸릴 확률을 낮춰줘요. 그러니까 레몬을 먹으면 사람이 젊어질 수밖에 없는 게요. 몸을 산화로 더 막아주니까. 그러니까 레몬을 오래 먹는 사람과 안 먹는 사람의 차이가 얼굴에 젊음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요즘 거울 보면 많이 늙고 있어 라고 하시면 레몬 드시면 좋습니다. 레몬. 다양한 논문에서 확인되었는데 이 암 예방에 레몬은 큰 도움을 준다. 그런데 이 레몬을 드실 때 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레몬을 즙을 짜서 먹어도 되지만 너무 시잖아요. 위가 안 좋은 분들은 오래 먹으면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냥 레몬을 깨끗이 썰어서 물에 넣어서 드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근데 레몬을 물에 넣었을 때 온도가 80도씨, 그러니까 뜨거운 물에 넣었을 때 뭔가 많이 파괴될 것 같은데 항산화 능력이 가장 많이 뛰어날 정도로 좋아진다 보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열과 없으시면 그냥 찬물에 넣으셔도 괜찮아요. 전날 저녁에 찬물에 넣고 주무시고 나서 다음날 마셔도 됩니다. 귀찮으면. 근데 끓인 물에다가 레몬을 그냥 썰어서 넣어놓은 다음에 그냥 넣고 드시면 돼요. 물만 드시면 물만. 그러면 네, 정말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 레몬을 썰어가지고 물에 한 1리터 정도에다 레몬 하나나 두 개 정도, 하나나 두 개 정도 썰어 넣으시면 레몬을 먹는 둥 마는 둥 그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면 별 부담 없이 그냥 우리는 물을 마신 것처럼 마시면 돼요. 이것을 하루 이틀 먹는다고 효과 있는 거 아니고요. 매일. 그냥 여러분들이 한 6개월 먹어도 괜찮아요. 그렇게 먹으면 위 전혀 고장나지 않습니다. 근데 난 레몬을 먹어서 좀 효과를 더 많이 볼까 해서 쉽게 먹는 분도 있어요. 막 해서 즙 짜서 그냥 마셔요. 그거보다는 희석된 것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번, 두 번 먹어서 효과 있는 거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먹었을 때 한 6개월 이렇게. 토마토가 암 수치를 정말 많이 낮춰줍니다. 토마토 정말 좋은 식품인데요. 여기 논문을 보시면 토마토나 토마토 가공식품이라는 것은 페이스트를 말해요. 페이스트, 토마토를 끓인 것들, 토마토 주스나 전립선 암 예방에 효과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연구진들은 6년 동안 추적 연구를 통해서 1일 6.3mg 이상의 라이코펜 섭취를 했을 때 전립선 암의 발생 위험을 약 21%까지, 그 다음에 12년 동안 또 다른 추정 연구를 했는데 일주일에 2회만 먹어도 전립선 암의 발병률을 23% 줄일 수 있다. 대박이죠? 일주일에 그냥 무심코 2개만 먹어도 돼요. 건강식 할 때 좋은 게 토마토 소스 있잖아요. 그냥 반찬할 때 드시면 돼요. 그러면 얘네가 들어와서 알아서 합니다. 일주일에 2회 이상만 드시면 돼요. 2회 이상. 근데 나음에 계시면 일주일에 5회 이상을 드실 거예요. 아마 매일 나오죠. 제가 이렇게 중요한 표시를 했는데 유방암에도 효과가 있어요. 전립선 암의 경우 남성 호르몬에 민감한 세포가 가장 많이 이용되는데 이 민감한 호르몬이 안정권에 속하게 돼요. 그래서 남성분들, 특히 전립선이 안 좋은 분들에게 가장 좋은 약이 뭐냐면 토마토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토마토가 붉은색이 되면 의사의 얼굴은 파란색이 된다. 토마토가 있는 곳에 의사가 필요 없다고 할 정도로요. 최고 약입니다. 매일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여름철에 매일 따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많이 나올 때 쌀 때 토마토 베이스트 캐닝을 많이 만들어 놓고 1년 내내 그냥 주구장창 드셔도 돼요. 저희 나음에서는 1년 365일 중에 300일 이상을 먹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까지 다양한 암세포에서의 라이코펜의 효과가 보고되었는데요. 이 라이코펜 처리가 유방암, 폐암, 자궁 내막 암세포의 성장을 어떻게 했다? 감소시켰다. 세포 생존수의 감소는 세포 자가 사멸에 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항암 치료에서 뭐 몇 퍼센트 먹고 되게 기대하지만 보세요 여기요. 라이코펜을 세포 배지에서 48시간 배양하는 동안 약 60%의 라이코펜의 손실이 관찰돼. 이 말이 뭐냐면 라이코펜이 손실이 됐다는 말은 라이코펜이 산화 물질로 전환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토마토를 특히 끓여서 먹잖아요. 흡수율이 10배, 20배, 30배 올라갑니다. 끓일수록 올라요. 끓일수록. 우리 보통 생각에 센 것이 훨씬 좋은데 센 것 좋죠. 그러나 어떤 물질들은 가열시킬 때 훨씬 좋습니다. 이건 햄스터에게 실험한 건데요. 위암을 완전히 억제했었다. 엄청나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장관을 라이코펜을 공급받은 쥐들에게 역시 A, C, F의 감소가 나타났어요. 그러나 식수와 함께 라이코펜을 공급받은 생쥐의 경우는 큰 감소가 보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토마토를 양을 더 많이 먹었던 쥐가 훨씬 더 효과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미국 국립암연구소지의 최근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공 여부에 관계없이 그냥 토마토에 토자만 들어가도 괜찮아요. 토마토를 다량 소비한 사람들의 경우 여러 종류의 암 발병률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었어요. 이 연구에서 토마토 섭취와 암 발병 여부를 다룬 72건의 연구 사례들을 집중 분석했는데요. 분석 대상 연구 사례들 가운데 혈중 라이코펜 함량을 분석한 경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때 라이코펜은
토마토에서 주로 발견하는 성분으로 암을 유발하는 산화체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작용을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통해서 72건의 연구 사례에서 57건의 경우 토마토 섭취가 암 발병을 감소시킨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 정도면 엄청난 거죠. 그리고 하버드 의대의 에드워드 지오 바누치 박사가 밝혔어요. 이 연구를 주도하기로 했는데요. 특히 57건의 또 영국 사례 가운데서 35건에서는 토마토 섭취와 암 발병 감소가 통계적으로 나타났어요. 통계적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 전립선암, 폐암, 위암 등등 이런 암이, 또 밑에 구강암, 식도암 여러 가지 암들,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 더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토마토를 사용했을 때 암 환자뿐만이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에게 훌륭한 식품이에요. 전립선 암 환자인 경우에 PSA 수치를 많이 낮춥니다. 그래서 토마토를 먹는 경우에 유전자 손상을 막을 수 있고요. 라이코펜 대신에 토마토 주스, 그러니까 토마토 주스 먹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러면 전립선 암 수술한 사람들에게 토마토를 3주간 4분의 3 정도 먹였더니 혈중 PSA 수치가 17.5% 떨어집니다. 그냥 이것만 먹었는데. 그리고 매일 먹었더니 21%가 더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암의 요인 DNA 손상이 5분의 1을 막았습니다. 엄청나죠? 오늘 기억나세요? 몇 가지? 4가지 했죠? 뭐뭐 있어요? 현미, 올리브 오일, 레몬, 토마토. 이 4가지를 여러분 정말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친해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아요, 구독, 안내자전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